유언장 그냥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검인 절차 모르면 상속 곤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일한 변호사입니다. 혹시 가족의 사망으로 유품 정리 중에 유언장을 발견하셨나요? 아니면 돌아가신 가족이 생전에 녹음 유언을 남기셨을까요? 그러면 무조건 검인이라는 절차를 법원에 먼저 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검인이 무엇인지, 누가 언제 어디에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안 하면 생기는 문제점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들어가며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인이란 무엇일까요? 유언의 검인이란 유언자의 최종 의사를 확실하게 보존을 하고요. 또 그 내용을 가족과 같이 이해관계인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원이 유언 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를 하고 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의 유언 형태에서는요, 검인 절차가 필수입니다. 유언 방식은 5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도요, 고인이 직접 쓴 자필증서 유언, 또 고인이 음성으로 남긴 녹음 유언, 그리고 비밀증서 유언의 경우에는요, 검인이 꼭 필수입니다. 반대로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인 경우에는요, 검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인증서 같은 경우에는 그 유언이 공정력 있는 공정증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요, 법원의 검인이 별도로 필요하진 않고, 또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도 이미 검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 검인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셨는데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하죠? 네, 좋은 질문이에요. 유언서를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요, 그러니까 유언자, 돌아가신 분의 사망 후에 지체 없이 법원에 검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을 살펴보면요, 이때 검인 신청을 할 관할 법원은 상속 개시지, 즉 통상 유언자의 주소지인 관할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를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그 유언자가 다른 장소, 예를 들어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계셨을 경우에도 그 사망할 당시 상속 개시지는 유언자의 주소지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바로 지체 없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법원의 명확한 기한은 두고 있지 않지만 늦을수록 오히려 상속인 간의 분쟁의 위험이 더 높아지죠. 그럼 무엇을 제출해야 할까요? 유언장의 원본 또는 녹음 파일, 고인의 사망 사실을 증명할 서류, 즉 사망 진단서가 필요하고요.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 기본 서류가 아울러 필요합니다. 법원이 검인 절차에서 확인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검인 절차가 필요한 유언 증서, 녹음의 검인에 있어서는 유언 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인은 단순히 유언장을 열어보는 그러한 절차는 아니고요. 법원이 실제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조목조목 상세히 따지게 됩니다. 일단 유언의 형식적인 요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필 유언이면 날짜, 또 본인 서명, 전부 자필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요. 자필 유언서가 봉투에 밀봉되었더라도 이러한 자필 유언은 법적으로 봉인 유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법원에서 개봉 절차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녹음 유언의 경우에는 본인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는지, 그리고 증인 한 명이 함께 현장에 있었는지 확인을 하고 있고요. 비밀증서 유언 같은 경우에는 서명 날인이 있고 제대로 봉인되어 있는지 등을 법원이 살펴봅니다. 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하면요,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그 밖에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꼭 있어야 합니다. 봉인한 유언증서를 개봉하려고 할 때에는요, 미리 그 기일을 정하여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을 소환하여야 하고요. 그 밖에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 봉인한 유언 증서라는 것은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을 말하죠. 따라서 자필 증서의 경우에는 이를 봉투에 넣어서 엄봉하였더라도 개봉 절차를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유언 증서 또는 녹음을 검인할 때에는 개봉과 검인 조서라는 공식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이러한 조서에는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가 되고요. 작성된 조서에는 판사, 법원 사무관 등이 기명, 날인합니다.
제출자의 성명과 주소, 그리고 제출 개봉과 검인의 일자, 참여인, 상속인의 성명과 주소, 그리고 신문한 증인, 또 감정인, 상속인, 그 밖에 이해관계인의 성명, 주소와 그 진술의 요지, 사실조사의 결과 등을 이제 조서에 남기게 되죠. 가정법원이 유언증서의 개봉과 검인을 한 때에는요, 출석하지 않은 상속인, 또 그리고 그 밖에 유언의 내용에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검인조서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관련하여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요. 유언자가 자필 유언증서를 작성한 뒤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이를 검인하지 않으면 유언장의 내용은 효력이 없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1091조 제1항에 규정된 유언 증서에 대한 법원의 검인은요, 유언의 방식에 관한 사실을 조사함으로써 위조, 그리고 변조를 방지하고 그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지 유언 증서의 효력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적법한 유언 증서는요, 유언자가 사망하면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검인이나 개봉 절차의 유무에 의해서 그 효력의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죠. 유언장을 그냥 보관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과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누군가 유언의 진위를 문제 삼을 수 있죠. 그 녹음이 위조되었다. 그 녹음이 조작되었다. 이런 내용들요. 또 은행, 부동산 등 재산 처리 기관에서는 그 유언장 자체를 안 받아줍니다. 즉, 검인을 받지 않았다고 유언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현실에서는 사실 그 유증자라든지 어떤 그 권리가 있는, 상속에 대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상속인 사이에 갈등이 커질 수 있고 결국에는 이제 소송으로까지 번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검인 절차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는 유언자, 그리고 상속 재산이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 처리하는 가족이 사실상 먼저 부담하는 경우가 많죠. 유언은 단순히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검인 절차를 통해서 진정성을 확보해야 분쟁의 소지 없이 고인의 뜻을 지킬 수 있습니다. 유언장을 보관 중이거나 녹음 파일을 갖고 계시다면 일단 법원에 검인 신청부터 꼭 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또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